박노수 화백과 박노수 미술관을 다룬 첫 어린이 책이다. 박노수 화백의 트레이드 마크인 그 푸른 청빛 아래에 모두의 합이 맞아서 잘 떨어져서 꼴이 잘 나온 책입니다. 박노수 연구에 종지부를 찍겠다 해서 낸 책이에요. 아마 동양화를 이런 식으로 푸른 책은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선율의 조준 아래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밤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바람 자, 일단 이제 소리로 각자 자기 소개와 이 상을 받은 소감이라 그럴까? 뭐 큰 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행사에 오셨으니까 오늘의 뭐 느낌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쪽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화가의 집 박노수 미술관을 함께 작업한 편집자 최은영입니다.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두 작가님과 더불어서 연립서가 두 대표님까지 오신다길래 제가 조금이라도 이야기의 풍성함을 좀 더 하고 싶어가지고 조금은 먼 경상남도 양산에서 제가 기차를 타고 부산도 아니고 네, 양산이에요. 양산입니다. 아이고. 요새 양산이 시끌시끌하죠. 네, 양산에서 시간 많이 걸리셨겠다. 네, 여기에 와서 조금이라도 좀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원래는 이제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은 자유로운 몸으로 일을 하고 있는 프리랜서 편집자입니다. 네. 오늘 이거 행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런 행사가 있다는 거? 아니요, 저는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원래 북토크나 북콘서트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작가님들께 집중이 되고 항상 편집자랑 디자이너는 뒤에서 항상 이제 그런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근데 저까지 불러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무슨 일을 한 거지? 라고 하면서 솔직히 좀 대표님들한테도 너무 죄송한 마음도 있고 왜 죄송해요? 제가 크게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기 전에 조금 더 일찍 와서 이 책을 작업하신 실장님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에 실장님 목까지 이야기를 드리고 오겠다라고 하고 온 상태입니다. 예. 네. 오늘 재미난 얘기 많이 해주실 것 같으네. 또 이소영 작가님. 예. 안녕하세요. 전 그림책 작가 이소영이고요. 이번에 박노수의 화가의 집 박노수 미술관의 그림으로 참여하게 된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합니다. 저는 쓰고 그리는 그림책을 이제 여러 권 출판도 했고 기타 다른 글작가분께서 쓰신 이야기에 이제 제 그림을 덧대는 일러스트레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예, 천연담 밥상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보도 얻고 사진도 많이 보고 내용도 읽어보고 해서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 책이 천연담 밥상에 이제 초대되었다고 해서 상을 받는다고 하여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매우 기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상금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어땠어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예, 너그럽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선생님. 예. 네, 안녕하세요. 그 화가의 집 박노수 미술관에 글을 쓴 송희경입니다. 네, 저는 워낙 미술사를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 회화사 전공자이고 어렸을 때부터 동양화를 그린 경험 때문에 박노수 미술관과 인연을 맺어서 오랫동안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 책을 내게 된 경우여서 그냥 감회가 새롭고 제가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제가 낸 단행본 7번째 책이에요. 이 책이. 네. 근데 이렇게 아동용으로는 한 권 낸 적이 있는데 조선시대 그림을 가지고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알아? 그건 만화 컷이 들어가는. 그런데 이런 식의 그림책은 처음이라서 많이 긴장도 하고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청연담 밥상이라고 불러주셔가지고 이게 아까 이게 한식집 아니냐 하셨는데 진짜 한식집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하니까
이 파란색이 뜨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박노수 선생님의 트레이드 컬러가 블루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선생님도 또 파란색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이게 지금 책걸인데 여기서 또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나오는데 이태균이라는 화가가 그린 책걸이 그림이거든요. 이름을 2번이나 바꾼. 그래서 어머 이것도 인연이야 이러면서 강북에서부터 왔습니다. 네. 네. 이거를 이제 배너 디자인을 이문주 선생님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다 뭐 어떤 이미지를 넣을까요? 이렇게 막 이제 의논을 해주셔갖고 제가 책가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게 책에 관련된 행사니까 책가도 넣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서 이제 책가도를 넣어갖고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그 그림, 그 다음에 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기는 화가의 집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실은 이 청년단법상에 선정하는 책의 기준 중에 하나가 그림책 빼고 동시집 빼고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림책으로 봐야 되나? 근데 보니까 그림책으로 보기에는 이게 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거의 산문집이네. 산문집인데 그냥 그림을 많이 넣네. 이제 이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안심을 하고 그래도 또 걱정이 돼서 제가 원주 그림책 센터 이상희 선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그림책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문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희 선생님 그림책으로 보긴 좀 어렵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좋다. 만약에 거기서 그림책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제가 맨 처음에 정한 원칙이 있잖아요. 그림책 아니고 동시집 아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 때문에 제가 더 자신 있게 이 책을 이렇게 선정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책을 또 더 좋아하게 된 이유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박노수 미술관 동네를 가거든요. 목요일마다 저희 이제 수다 그림 교실이 있는데 바로 박노수 미술관 맞은편에 피스북스 거기서 해요. 그래서 맨날 여기 그 미술관 안에 들어가는 건 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들어가지만 그 문 앞을 맨날 이렇게 들여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저기 참 좋지 막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게 책으로 나와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 이런 거는 좀 널리 알려야 돼라는 생각도 하고 한순간 또 어떤 생각이 나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여기를 지나가는데 왜 내가 이거를 생각을 못했지 이거 내가 쓸걸 막 박노수 미술관 내가 잘 쓸 수 있는데 막 이런 생각도 실은 했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미술사를 공부하신 분이 더 깊은 이야기를 그러니까 제가 했으면 아마 굉장히 얕은 얘기만 했겠죠. 그런데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어린이 책이라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어린이에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오히려 좀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어른들이 읽어도 충분히 재밌게 읽고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 책에 있는 자료를 보니까 송유영 작가님이 그동안 냈던 책이 조선 후기 아회도, 그다음에 아름다운 우리 그림 산책, 대한민국의 역사 한국화로 보다, 사대부의 만남과 풍리의 장 아회도, 동아시아의 아름다운 스승, 공자, 이렇게 하고 어린이 책으로 나온 게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알아? 라는 책이 2015년도에 나온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과 관련된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그 옛 그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 알려주는 그런 책들을 계속 작업을 하신 거를 볼 수 있고요. 아마 오늘 이소영 선생님 또 팬으로 오신 분도 이제 지금 몇 분 보여요. 모이는데 그 이소영 선생님은 이제 그림책 쪽에서 워낙 작업 많이 하시고 일러스트 작업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책을 굉장히 많이 내시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혹시 그동안 낸 책이 몇 권인지 본인 아세요? 정확히 모르죠. 제가 쓰고 그린 거는 한국과 프랑스 토탈 10권 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2014년도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직 10년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굉장히 다작하는 편이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대부분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게을러가지고 뭐 책 한 권 내려면 그림을 너무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정말 속이 터지게. 근데 이소영 선생님은 정말 이렇게 적절하게 그림을 척척 내주셔갖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런 작업 속도가 너무 좋거든요. 뭐 그림 하나 갖고 책 하나인데 뭐 3년 걸려서 이런 화가들 보면 정말 제가 속이 터져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밥을 먹니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작업 속도 있는 화가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소연 선생님 그림의 예, 그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예, 작업 속도도 너무 마음에 들고 예, 그리고 그 그림의 어떤 안에 있는 내용들 예, 그런 게 굉장히 좀 따스함이 항상 밑에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참 굉장히 좋았습니다. 편집자님은 제가 조사할 수가 없는 게 책의 편집자님에 대한 그게 없어가지고 그동안 주로 어떤 책들 많이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린이 대상의 책을 지금까지 쭉 만들었고 문학 작품보다는 이제 논픽션 위주로 뭐 환경, 에너지, 뭐 기후 변화, 뭐 과학 기술 이런 유의 책들을 작업을 해왔고요. 그림책 시장이 커지면서 그림책을 간간히 작업하긴 했는데 주로 하는 거는 논픽션물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게 화가의 집 박노수 미술관으로 미술 주제를 다룬 건 처음으로 작업을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책을 할 때 다른 출판사에서 의뢰된 책이 또 미술이라서 관련된 정보도 찾고 미술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넌픽션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넌픽션 플러스 스토리 예,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예, 그런 스타일의 책이라서 또 굉장히 형식적으로도 새로운 예, 그런 책이기도 하고 일단 이제 제작비가 되게 많이 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예, 편집부 대표님, 출판사 대표님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멍 뚫는 거 돈 많이 드는 거 알거든요. 예, 구멍 뚫었지, 판형도 특별하지, 페이지 수도 많지, 그림도 많지. 예, 이러면 제작비 정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가격에 이 책을 팔면 제가 볼 때는 좀 손해 나는 정도예요. 예, 그런데 어쨌든 아름다운 책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작가님한테 이제 일단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선생님 그 프로필을 봤더니 고사 인물화를 연구하셨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냥 초상화면 초상화, 뭐 예, 풍경화면 풍경화, 뭐 산수화면 산수화 보통 이렇게만 많이 이제 들어봤기 때문에 고사 인물화를 따로 이렇게 장르로 있는지는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 고사 인물화 하면 그 고사가 노풀고의 선비사로 많이 아세요. 덕이 있는 선비를 그린 그림으로 아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 여기서 말한 고사는 내러티브예요. 그러니까 옛 이야기가 예, 있는 예, 예. 인물화. 이야기가 있는 인물화. 그럼 막 삼국지 뭐 이런 거 그린 거 맞죠? 네. 그런 건데 아까 제가 쓴 책을 이렇게 소개시켜 주실 때 아회도라는 단어가 네. 나왔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회라는 모임을 제가 규정을 했는데 조선 시대의 모임을 그리고 그 모임을 그린 그림을 이렇게 나눠 보면 어떤 문인사대부의 공적이고 대의명분이 중요하고 동질성을 강조한 그런 모임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걸 개회도라고 하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친한 친구들 연락해서 만나고 번개치고 딱 이런 모임. 그러니까 번개 미팅을 그림으로 그려요.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기념사진 찍듯이.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친구 집에 가는데 갑자기 그 친구 집 앞에서 뭐 풍악 소리가 들려서 아니 쟤네들 나 빼놓고 놀아 뭐 그렇게 가서 놀아봤더니 들어갔더니 벌써 뭐 술상이 차려져 있고 그렇게 모이거나 아니면 공동의 취미가 있는 이런 모임 그건 아회도라고 제가 규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회도에서 모인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들의 행적을 따라해요. 어떤 걸 따라하나요? 뭐 예를 들면 뭐 난정수계라고 그래서 그 왕이지와 그 왕이지의 별장에서 33명이 모여서 술을 벌로 술을 마시는데 그 술을 아까운 걸 왜 벌로 먹어? 예. 상으로 줘야지. 예. 아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마시냐면 흐르는 물에 술을 담아서 술잔을 띄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를 한 수 지어서 그 시가 서로 마음에 들다고 박수를 쳐주면 그걸 마실 수 있고 무슨 회전초밥처럼 예, 그런 모임을 따라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아회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야기가 있는 서술적 인물화를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나오겠네요. 네, 그림 네, 안에. 네, 네. 단체로 많이 네. 모임을 할 때 그런 네, 네. 모임을 그림은 근데 네. 그거를 특별히 연구하시기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제
그 미술사도 분야가 되게 많을 텐데 네. 그거를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어쨌든 결정하시는 혹시 뭐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런 모임은 옛날부터 있었을 텐데 이런 게 그림으로 남기 시작한 게 조선 후기예요. 아, 예, 조선 그러면 후기, 예. 뭐 그 조선 후기면 어느 정도를 후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세기 후반부터 나타나요. 예, 17세기 후반부터 그럼 막 나타나고. 실학도 나오고 막 이럴 때인가요? 네, 네. 아, 예. 그 중인들이 막 뭐 시도 짓고 막 네, 이런. 맞습니다. 아, 예. 근데 그게 또 서촌하고 굉장히 연관이 예, 있죠. 예. 바로 그거예요. 네. 아. 그 서촌에 제가 이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서촌에 그 규장각 서리들, 그러니까 경복궁이 가까우니까 말단 공무원들이 모여 살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돈이 많아서 멋진 집을 짓는 거죠. 집을 짓고 모임도 하고. 예, 아. 그리고 뭐 귀한 거 하나 생기면 자랑질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친구들을 불러요. 아. 그럼 제가 왜 부르는지 알아. 자랑질하러 부르죠. 그러면 자기도 귀한 거 하나 가져가고. 아, 그럼 서로 갖고 와서 예, 풍평해하고. 아, 그럼 예. 나는 에르메스, 너는 샤넬 막 이렇게 예, 하는 거. 예. 어. 그러하면서 정원도 예쁘게 꾸며놓고 아. 그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게 박노수 집이에요. 아. 그래서 제 공부와 딱 맞아떨어져서 너무나 이것과 관련된 책을 쓰고 싶었죠, 제가. 네. 그러면 이 책을 써야겠다고 생각하신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내가 원고를 쓴다고 이게 다 출판이 될지 말지 모르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쓰시기 전에 출판사랑 뭐 컨택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원고가 다 된 다음에 출판사랑 연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워낙 박노수 미술관이랑 인연이 제가 깊다 보니까 박노수 미술관 측에서 박노수 선생님의 일생과 이 집에 관한 책을 한 권 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하셨었어요. 아, 그쪽에서 의뢰가 온 예, 거예요. 예, 예. 아. 그런데 그때는 이런 그림책도 아니고 아동용 도서도 아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연립서가를 알게 된 거죠. 예. 어떤 인연으로 아시게 되신 아니 거예요? 우리 인연 99년도로 갑니다. 어. 예, 우리 저분들은 20대고 전 30대 초반에 아. 같이 공부하는 모임이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는 그 가족 관계가 아니셨었는데 저분들이 근데 어느 예. 날 보니까 가족이 된 거예요. 예, 아니 근데 그때부터 저는 눈치를 챘죠. 언제나 교재를 가운데다 놓고. 아. 근데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저분이 기획하신 전시회 가서 어머 선생님 전시 잘 봤어요라고 전화를 드렸더니 저희 이런 거 냈어요 하면서 출판사를 이제 내고 계셔서. 예,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갑자기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저희 박노수 미술관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카톡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원고 이제 우리 달라. 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얘기가 진행되다가 그러면 이왕이면 그러니까 기념품 굿즈가 없는 거예요. 굿즈가 없는데 어린아이들용 굿즈가 없다고 박노수 미술관에서. 그래서 완전히 아동용 책으로 쓰기에는 그래도 그 지갑을 여는 대상은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른도 보고 아이도 보면 좋을 그런 그림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해서 이게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게 어떻게 보면 박노수 미술관의 마케팅 전략에서 나온 책이네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더 곤란한데 그건 아니 저는 그런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데 미술관에 가면 그 또 뭐 작가의 집이 기념관이나 미술관이 된 데 많잖아요. 그런데 가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서적들이 그 미술관에 관련된 서적들이 뭐 도록도 있지만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서 정말 이렇게 취향대로 고를 수 있고 뭐 그런 굿즈도 정말 예쁘장한 선물로 이렇게 정말 사고 싶은 그런 것도 되게 많고 이런데 우리나라 미술관이나 그런 화가들 기념관에 가보면 정말 이렇게 이거 누가 줘도 좀 약간 받아가기 좀 약간 그런 너무 칙칙한 그런 것들이 많아서 정말 이렇게 내가 탐이 나고 정말 이거 가져가고 사가고 싶고 내가 사서 누구 선물하고 싶고 막 이런 좀 쌈박하고 예쁜 게 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그게 좀 안타까웠거든요. 근데 이 책이 하나 나오면 실은 이 책과 연관되는 또 다른 그런 굿즈들이 또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점에서 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소영 선생님 이거 그리시느라고 거기 미술관 몇 번 가셨어요? 2번? 저는 그 종로구 부암동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그럼 그 동네를 잘 아시겠구나. 예, 잘 아는데 미팅 때 처음 간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원래 자기 동네에 있는 거 잘 안 가요. 예. 맞아, 서울 사람 한길미술관도 잘안 한강유람선 안 가고. 타고 이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깊이 반성하면서 딱 들어가는 순간 또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 근데 이 의뢰 받았을 때 되게 좀 약간 주저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화가의 그림이 이미 있고 그 그림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많은데 내 그림하고 화가의 그림하고 어떻게 매치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은 어떤 식으로 풀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1도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그 박노수 화백의 그림을 보면서 정말 저도 저렇게 그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저한테는 망설여지는 어떤 이유가 될 수는 없었고 오히려 망설여졌던 이유는 이제 일정 때문에 일정, 예. 많이 망설였지만 이제 일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의지. 다른 일러스트레이터들 들으세요. 의지. 그게 나도 해보고 싶다. 저 파랑의 번짐과 그런 쨍하는 그 청명한 어떤 그런 파랑의 분위기와 풍경을 나도 한번 흉내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조금 생겼던 것 같아요. 욕심.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가 약간 대화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쓰신 줄 알고 어떻게 이렇게 특이하게 쓰셨냐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편집부에서 그렇게 한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처음에 박노수 미술관은 저는 한 번 가봤거든요. 그 미팅 때. 근데 처음에 딱 느꼈을 때 와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지?라고 저도 이제 학교가 예전에 그 근처여가지고 왔다 갔다 많이 하긴 했는데 그 공간이 이렇게 살짝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한 그래서 발짝 뒤에 이렇게 골목 안에 이게 안쪽에 있죠. 미술관인지 집인지 뭐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와 어떻게 이런 공간이 있지 하면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 진짜 처음 입구에서부터 돌고 나서 정원 보고 전시실도 보고 나오는 그 과정이 모든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갖고 있는 뭔가 따뜻함과 아늑함 이런 것들을 최대한 책에 녹여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그러면은 좀 새로운 인물들을 좀 등장시키자라고 해서 생각한 게 이제 할아버지랑 손주의 그 관계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러면 박노수 화백의 집에 만약에 손주들이랑 놀러 오면 왠지 이런 따뜻한 분위기가 더 연출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해서 이런 대화체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원래 쓰신 원고는 대화체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뭐 에세이처럼 쓰신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알아를 해봤으니까 네. 그렇게 혼자 제 조카 이름을 붙여가지고 음. 뭐 미녀가 뭐 이러면서 설명하듯이 네, 어린이에게 네, 네, 설명하듯이. 네, 네, 네. 근데 저쪽에서 대화체로 바꿔달라고 예. 요청이 와서 다시 고치셔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면 예, 많이 도와주셔서 예. 화 안 났어요? 아니요. 아니 뭐 다 했는데 이거 네. 다 뜯어 고쳐갖고 지금 대본을 만들라는 얘기잖아. 예. 이 그림을 왜 그렸는지 알아 해서 제가 단련이 됐거든요. 아. 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딱 그 제 원고가 그렇게 바뀌어서 왔을 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편집하셨던 선생님이 이걸 보고 버럭 혹은 허걱하지 말아달라. 이 책은 이렇게 내는 거다. 그래서 그때 이미 좀 한번 이게 경험이 있어서 그게 좋으면 그렇게 하자.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 말을 하기까지 좀 용기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여기 연립서가 대표님들께서 중간에서 잘해주셨어요. 저는 정말. 아이디어만 뿡뿡뿡 내고 중간에서 다리 역할은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제 생각을 이게 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대표님도 올라오셨을 걸 괜히 거기 앉으시라고 그랬네요. 이게 또 그 작가가 또 작가의 어떤 의도가 있었고, 편집자는 또 편집자대로 어떻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을 때 실은 그거를 이렇게 합치시키는 게 실은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어느 한쪽이 삐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삐짐을 넘어서서 그거를 어떻게든 잘 조화롭게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죠. 좋은 책을 만들겠다. 그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아이디어도 내고 양보할 땐 또 양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목표가 같은 목표니까 좋은 책을 내서 이 좋은 책을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작가분들도 편집자하고 이렇게 일하실 때 그런 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좋은 책을 만들려고 서로 애쓰고 있어. 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좀 더 작업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책은 보면 이제 그 집 자체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화가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 화가의 그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근데 화가의 인생과 화가의 그림에 대한 그 이야기도 많지만 이 집의 건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쓰실 때는 또 왜냐하면 그동안 어떻게 보면 회화를 주로 이게 분석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어야 돼서 또 그거는 어떻게 이렇게 접근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박노수 미술관이 2013년도에 문을 연 걸로 아는데 제가 인연을 맺은 게 2015년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번 드나들었죠. 여러 번 드나들고 그리고 매해 전시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지금 따님이 실장님이신데 박노수 화백님의 따님이 그 따님께 그냥 간간히 집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그게 막 갑자기 막 물이 샌다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오래된 집이니까 예, 아무래도. 예, 예.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가 그 박노수 미술관이 하는 여러 프로젝트를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인지 17년도의 전시인 것 같은데 그때는 박노수 집을 그냥 보여주는 전시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집 자체가 전시품이 된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 그 옛날에 방으로 쓰던 걸 다 가벽을 내려서 햇볕이 못 들어오게 해서 거기다 그림을 걸어놓는데 그렇죠. 예. 그 가벽을 다 드러내고 걷어내고. 박노수 선생님이 쓰셨던 그 화실의 화탁과 그 모든 걸 재현을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그 앞산이 다 보이게끔. 그러니까 원래 박노수 선생님이 사셨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네, 보여준. 네. 그래서 좋네요. 그 전시가 저는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서 이 집에 대한 애착을 더 갖게 됐고 또 저도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런 단독주택에서 살았거든요. 마당 있는 집에서 그걸 보면서 이 마당이 그냥 잘 복원되는 게 너무 귀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조선희 선생님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박노수의 집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전시를 하셨어요. 사진 한번 찍으신 거 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 자체가 이미 이제 예술품으로 승격이 돼버린 상황이었죠. 그 이전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집은 그냥 생활의 공간이었고, 특히 한국 사람은 집은 이제 부동산의 예, 재산 증식의 어떤 이제 표상이 되는 예, 그런 물체인데, 이게 미술관으로 탈바꿈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집 자체가 하나의 예술품으로 예, 승격이 되고 또 그 집 자체가 주고 있는 어떤 아우라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정원을 되게 예쁘게 가꾸셨잖아요. 거기 보면 막 이렇게 괴석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이분이 되게 아기자기하신 분이셨나 보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 이 집에서 다른 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도 박노수 미술관 가봐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어디를 꼭 놓치지 말고 꼭 봤으면 좋겠는 혹시 그 공간 중에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그 남정 박노수 선생님, 남정 선생님 굉장히 아기자기하셔가지고 뭐 꽃 한 송이, 뭐 화분 하나 이런 거를 함부로 하시지 않는데 의외로 여행을 싫어하신대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해가 돼요. 다 정원에 다 갖춰놓고 계셨는데 못하러 나가시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특히 그 마당에 물화기 있어요. 예, 예. 물화기 있는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가 마당에다 물화기를 놓으셨는데 그게 연못 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 그러니까 미니 연못인 거죠, 그 도라기. 네, 네. 그러니까 그 조선 후기에는 집에 연못이 있느냐 없느냐로 부자인가 아닌가를 가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연못이 있다는 건 그만큼 땅이 넓다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리고 연못을 어쨌든 관리해야 되니까 예. 또. 근데 그게 없을 경우에 그렇게 물화기 대신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옛날 분이나 그 박노수 선생님이나 우리 친정 아버지나 다 마음이 똑같으셨나 그런 생각을 이제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관람객은 그냥 저 뒷동산이 더 좋고 빨간색 그 벽돌집이 더 좋고 창문이 더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물화학을 참 좋아해요. 네. 또 물학이 그렇게 연못 대용이다 그런 생각은 못 해봤었거든요. 저는 그냥 그 물학에다가 그 물옥잡인가 뭐 그런 거 키우거나 아니면 조그만 물고기 키우거나 뭐 그런 용도라고 생각을 했지. 그게 연못 대신인 거는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좀 풀빌라를 하고 싶은데 풀빌라는 안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놓고 그렇게 예.
또 선생님은 가보셨을 때 어디가 마음에 드셨어요? 공간 중에서 이소영 선생님. 예. 저는 2층에 있는 그 나무 창살이 있는 그 창문이 참 좋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와 분위기가 조금은 흡사한 주택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거기 여름에는 뱀이 나온다고 마당에 못 나가게 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서 마당을 보고 눈이 오면 거기에 앉아서 눈 오는 걸 보고 또 거기에 머리도 부딪혀서 머리도 꿰매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추억이 극성 있는 맞았구나. 어떤 머리가 깨질 정도로 뛰는 애는 좀 극성 맞은 애죠. 예. 그런 약간 나무 의자에서 이렇게 시소토 타고 놀다가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거기 창문에 이제 문지방에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뭐 그런 추억이 저한테는 있는 어떤 그 다음부터 막 외계인이 보이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여기서 괜찮았어.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런 추억이 있는 시각적인 어떤 연상을 저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거기 2층 방에 하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온 부분 하나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가 따님 방이었고 거기가 침대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거 되게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앉아 있으면 되게 기분이 재밌고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참 구조적으로 어떻게 이런 구조가 그 방 가운데 그 벽 쪽에 이렇게 있어서 그게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다락방 뭐 이런 거를 이제 좋아했었는데 그런 구조는 처음 봤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아이디어를 요거 집에다 이렇게 그게 딸방이었었구나. 그래서 또 그런 거를 또 재미나게 만들어 주셨구나. 또 편집자 입장에서 여기 나중에 이제 선생님들 책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노 선생님의 그림도 도판이 여러 개가 들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그런 화가들 그림을 이렇게 책에다 넣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림을 많이 못 넣는다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포기한다고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도판 사용 문제가 정말 힘들거든요. 특히 그림이나 미술 작품을 넣으려면 해당 소장 기관에 문의도 드려야 되고 거기다 이제 대가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는 종로문화재단의 박희선 실장님께서 박노수 화백님의 따님이셔가지고 네, 모든 그런 이미지 사용을 편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특혜를 받으셨네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굉장히, 그러면 이거 책 한 권에 아마 10만 원 받아도 안 됐을 거예요. 도판 사용료를 만약에 다 냈으면 그 도판 사용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책 보면서 계속 그 걱정을 이거 도판 사용료 어떻게 했지? 막 계속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제가 이제 많이 하면서 이 책을 봤거든요. 그래서 더 감사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되게 애를 써서 이렇게 그림을 많이 넣어주셔서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또 그런 게 있었구나. 근데 어쨌든 이 집이 박노 선생님의 그 가족들이 종로구에 이렇게 맞으면 기증을 하신 거예요, 그죠? 완전히. 그러니까 작고 하시기 전에 그 집, 본인이 집과 그 가지고 계셨던 작품. 작품 500여 점을 다 500점이나 다 기증을 하셨죠. 그래서 그럼 그 나머지 500점 거기에 걸려 있는 거는 한 20점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에 보관돼 있어요? 종로문화재단 수장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장고에. 그러면 그때 전시할 때마다 이제 가져와서 교체 전시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많이 그거를 기부를 하셨네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게 본인이 기증했기 때문에 더 가능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기증하기 쉽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동의를 받고 자제분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기증을 하신 경우죠. 네. 그거 다들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것 중에 그 조각가 권진규 선생님 작업실이 지금 기념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분의 그 누이가 그 권준규 선생님이 결혼을 안 하시고 자녀가 없으셔가지고 누이가 관리를 하시다가 그 누님이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에 이렇게 기증을 하셔갖고 그게 기념관으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그런 뭐 어떤 뭐 특히 문인들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보면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이제 사는 게 힘들어서 그걸 다 팔아버리고
거기다 빌라가 들어서고 예,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기념관을 지을 만한 예, 그런 장소가 없어지는 예, 그런 걸 너무 많이 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케이스죠, 그죠? 예. 그 화가의 집이 이렇게 기념관이나 미술관이 된 게 한국에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이동 가옥, 예, 예. 그 그거, 옆에 예. 네, 그것도 있고 이상범 가옥, 그 아. 이분의 스승이시고 바로 옆에 있는데 이상봉 가옥은 지금 오픈해서 보여주고는 네, 있던데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저도 그 이상봉 가옥 들어가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상봉 가옥도 서촌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고이동 가옥 같은 경우는 그 비원 옆골목 그쪽에 있고, 예, 그래서 고이동 가옥도 예, 가면 그래도 또 여러 가지 전시가 잘 돼 있어갖고 되게 재밌게 예, 봤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 또 답사 모임을 한번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이 또 막 드네요. 자, 그럼 또 이송 선생님은 이제 그림책을 많이 작업을 하시니까 그리고 막 상도 많이 타시고 막 이랬잖아. 예. 얼마 전에 전시도 하셨잖아. 근데 이게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하고 또 책에 나왔을 때 또 그다음에 전시를 할 때 또 어떤 게 좀 느낌이 다르신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해요. 그림책 작업이랑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 때는 이거는 막 그려도 좀 부담감이 좀 사실 덜한 게 포토샵이 있으니까 라는 어떤 마음의 안식, 그러니까 약간의 믿는 구석 그걸 조금 두는 그럼 편이고. 선생님 원래 그러면 핸드로 일단 손으로 그리시고 그다음에 포토샵으로 또 후 보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 색이나 뭐 빛이나 먼지 닦는 거, 그다음에 뭐 손으로 그렸는데 이제 형태가 약간 좀 어색한 부분, 또 이제 내용에 따라서 글자리가 있는데 수정이 돼서 많아졌다거나 적어졌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거기 포토샵으로 약간 또 이제 메꿈 작업 같은 것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는 책 작업을 할 때는 원화를 그렇게 리스펙하지는 않아요. 그 책 자체가 잘 나오도록 좀 그림을 자유분방하게 포토샵에서 바꾸는 편인데, 이제 전시를 하는 그림을 그릴 때는 그런 포토샵이 없고 정말 원화를 보여줘야 되는 경우라 가지고 긴장은 많이 되지만 오히려 가장 큰 점은 일러스트레이션이나 그림책 작업을 할 때는 분명히 이것도 소통을 위한 그림이기 때문에 전달력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림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 둘 사이의 줄다리기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고 또 힘들었던 부분이에요. 아, 그럼 선생님 전시하실 때 그림을 따로 더 그리시는 거예요? 저는 그림책에 들어간 그림 원화를 전시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따로 그린 그림이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때 얼마 전에 한 개인 전시회는 물론 그림책 원화도 한 5점 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작품들은 이제 틈새 드로잉이라고 제가 손풀기를 하거나 잠시 딴짓을 하고 싶을 때 그냥 저를 위해서 그렸던 그림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전시를 한 거여서 한 번 그리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들리진 않지만 그 시간만큼 오롯이 저를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과 저의 흥과 저의 어떤 감정 그런 것들이 그림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들어간 시간에 비례해서 꼭 작품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시를 위해서 그림을 따로 그리실 때는 약간 더 마음이 편한? 내 그림에 대해서 누가 잔소리할 사람이 없네 이런 느낌? 동시에 긴장감도 들죠. 이 그림은 이제 한 번 그리면 수정할 수가 없고. 근데 전시를 그림만으로 승부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전시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지는 않아요. 그냥 저를 위해서 그리는 건데 우연히 그런 기회가 왔었고 또 손쉽게 그런 그림을 추릴 수 있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하죠. 그동안 그린 그림이 많으니까 거기서 추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안 그러면 그죠? 전시 때문에 새로 그릴 시간도 없고 이러면 되게 힘드셨을 텐데 이미 이제 작업량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좋은 거를 고르셔갖고 아마 가끔 해주셨으면 좋겠어. 한 2년에 한 번은 전시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그냥 책으로만 보는 거하고 또 우리가 그 전시에서 일단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사이즈가 달라서 저는 그림에서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인터넷으로 우리가 뭐 모니터에서 보는 거는 커봐야 정말 뭐 A3 정도 뭐 이렇게 되는데
막상 딱 가서 봤는데 막 사람만하든가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너무 작다든지 그랬을 때 그 그림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림이 사이즈도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에 가서 진짜 원화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이즈가 주는 어떤 느낌, 그거를 우리가 좀 또 느껴야 되는 것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요새는 워낙 다 모니터로만 그림을 너무 많이 보니까 이미 어디서 전시를 한다고 그래도 다 내가 다 봤던 그림인 것 같고, 모니터로 다 볼 수 있는 그림인 것 같고, 그래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돼?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뭐 옛날 한국 그림 중에서는 어떤 그림을 좋아하세요? 그 연구하시는 거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그림. 저요. 전 잘 그린 그림을 좋아해요. 잘 그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름의. 예. 그러니까 뭐 담론, 이론 막 그게 먼저 깔려 있는 문인화 뭐 이런 거 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정말 작가로서 자기가 뭐 그 당시에는 신분이 천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을지언정 정말 심혈을 그려서 잘 그린 그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좋아하는 화가가 있어요? 좋아하는 화가요. 조선시대 화가 중에. 예. 그 18세기에는 뭐라 해도 김홍도가 제일 잘 그립니다. 김홍도가 제일 잘 그리고, 그리고 그분 이외에도 제가 요즘 왕실미술, 왕실회화를 좀 보고 있는데 임금님 군주께 헌상한 회화는 결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도판으로 보는 것보다 제가 이제 수장고에 들어가서 볼 기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본 거 그냥 말씀드려, 안중식이라는 화가가 김영절지 그린 거를 제가 박물관에 들어가서 봤는데 진짜 몇 년 만에 정말 잘 그린 그림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감동을 받고 나왔어요. 네. 어떻게 보면 그거 정물화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떤 정교함 뭐 이런 것도 있을 테고, 그리고 왕실회화는 일단 물감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분 거, 그다음에 뭐 양기훈이라는 분의 그 기러기 그림 뭐 이런 거 몇 개 그 궁중회화를 보고 왔는데 이게 이제 다 고종께 헌상한 그림인데 어떤 마음으로 그렸겠구나 하는 게 와 닿더라고요. 정말 뭐, 지극한 마음으로 네, 온정성을 네. 다해서. 네, 정말 오래 사세요. 뭐 편안하세요. 그때 한참 이제 망해갈 때인데 그런 게 느껴져서 이게 찐이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림에서 마음이 느껴지는 그림. 선생님은 또 이렇게 그림책 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 스타일의 글이 오잖아요. 선생님 이제 글그림 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분 글이 올 때 개인적으로 작업하시기 편한 뭐 주제나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이런 거는 내가 되게 작업하기 즐거워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세요? 왜냐면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나한테 일이 왔을 때 이거는 좀 기꺼이 하고 싶어. 근데 이런 주제는 너무 별로 재미없어. 뭐 이런 거 있나요?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원고를 읽었을 때 그 원고 안에서 제가 그려낼 수 있는 부분이 일러스트레이션일 경우에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아 해요. 근데 그냥 A4 한 장에 들어가는 정말 짧은 글인데 이걸 어쩌라고? 라고 하는 원고를 오히려 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쉽게 그릴 수 있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많이 뭔가 맡겨지는 느낌? 거기 안에서 이제 제가 다시 요리를 할 수 있는 원고를 좀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쉽게 그런 거는 오히려 쉽게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아니지만 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그런 그림 의뢰를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그림책 작가로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 때에는 약간 좀 열려 있는 원고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에요. 선생님 나름의 어떤 공간을 네. 확보할 수 있는 그림. 그렇구나. 또 편집자로서 이번 일 하면서 뭐 에피소드나 어려웠던 거 혹시 있으세요? 뭐 둘 중에 어느 분이 말을 안 들었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 마감을 안 지켜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이번 책은 정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이번에 뭐 도판 이미지 사용도 그렇고 내용의 신뢰도, 그런 정보 지식 정보 면에서도 워낙 전문가이신 선생님께서 써주셔가지고 누구한테 감수를 안 받아도 되니까 네, 너무 편하다. 뭐 그게 진짜. 1년 내내 모든 게 끝나고 감수랑 추천이랑 이런 네. 것들을 항상 이게 받아야 되는데, 이 원고 같은 경우는 원고 자체가 일단은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제가 막 있으니까. 일일이 뭐 다 이렇게
보증까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고 거기다가 그 작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림이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만 사파만 봐도 와 다양한 감정이 들 정도로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박이선 실장님께서 이거 이미지 사용 자체를 다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기 해주시니까. 때문에 네. 디자이너 선생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너무 그렇고 편하게 저도 일하실 수 그렇고 있는. 도판을 너무 펼칠 수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이게 그림책인지 논픽션인지 아니면 아이들 책인지 어른 책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지점들이 저희가 이게 그런 것들을 모든 걸 할 수 있어가지고 이런 작업물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책이 탄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책을 아마 사신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제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글도 많고 화가에 대한 또 이야기도 있고 또 집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이 책 한 권만 1년 내내 읽어도 정말 미술 공부 다 하는 거 아닐까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알찬 책이거든요. 이제 좀 정리를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행운권 추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해야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 자랑을 한 마디씩 해주세요. 편집자부터. 딱 한마디로 하면 아니 뭐 두 마디도 두 마디 이거는 세 문장 이제 이내로. 박노수 화백과 박노수 미술관을 다룬 첫 어린이 책이다라는 점, 이 점이 가장 장점이고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함께 했던 분들이 너무 다 베테랑이시고 전문가이셨던 분이셔가지고 뭐 글, 그림, 디자인 그래서 하나도 어디 하나 빠질 것 없다라고 저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저는 거기에 살짝만 도움만 드렸을 뿐이지 그래서 모든 게 다 조화롭게 잘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수연 선생님 이 책 자랑 좀 해주세요. 왜 우리는 이 책을 사야 되나요? 박노수 화백의 트레이드 마크인 그 푸른 청빛 아래에 모두의 합이 맞아서 잘 떨어져서 꼴이 잘 나온 책입니다. 꼭 봐주십시오. 또 작가 선생님. 그 감히 말씀드리면 제가 우리나라에서 박노수 최고 전문가거든요. 그 2015년부터 박노수 미술관에서 열렸던 모든 전시회에 도록을 썼어요. 그리고 논문도 지금 한 두세 편 발표를 한 그것을 추린 결정체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박노수 연구에 종지부를 찍겠다 해서 낸 책이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연구 안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그 박이선 실장님께 박노수 논문 공모를 한번 하면 제가 심사위원으로 가서 심사를 해주기로 했어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네. 할 만큼 했다. 네. 이제 이상범 연구하시나요, 그러면? 이상범이요. 네, 뭐 그건 좀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게 결국 여기서 이제 뭐 비난을 받거나 뭐 오류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제 불찰이거든요. 뭐 한문 번역 하나하나에 진짜 손 떨리면서 제가 또 보고 또 친하신 한문학 선생님께도 부탁드려서 다시 한번 감수받고 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양화를 이런 식으로 푸른 책은 이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마 앞으로 한국 미술에 대한 책들이 또 이 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 표본으로 삼고 또 그 우리의 선조들이 그린 멋진 그림들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또 해석해주는 책들이 앞으로 또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분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청년남합상 북콘서트는 33회이고요.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남합상에 대해서 매번 오시는 분도 있지만 또 처음 오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남합상은 이제 지금 2년이 넘었죠. 33회니까. 그런데 제가 그냥 혼자 그냥 불쑥 시작을 한 그런 행사입니다. 제가 그 이전에 그림책 행사를 6년 반을 했었어요. 그림책 콘서트를. 그때는 이제 가족 단위 손님들을 초청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서 그림책 작가들의 좀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림책 행사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도 되고 그래서 접었었는데
제가 이제 그 행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2013년도에 그림책 읽는 아이를 시작했을 때는 그림책 작가들을 좀 많이 띄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게 이제 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림책 쪽에 팬도 굉장히 많아지고 또 이렇게 스타성이 있는 그림책 작가들도 많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뭐 내가 응원 안 해도 되겠다, 응원하시는 분이 많이 생겼네, 이러면서 좀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책 응원하시는 분 많으니까 나는 글책을 응원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어린이 청소년 책 중에서 뭐 동화책이든 청소년 소설이든 또는 넌픽션이든 아니면 뭐 평론집이든 그래서 그림책과 동시집을 제외한 다른 책들을 중에서 제가 읽고 이거 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순전히 제 혼자의 개인적인 그 기준을 가지고 책을 한 달에 한 권씩 뽑아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는 상 그런 느낌으로 제가 상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후배들한테 밥은 사줄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름을 밥상이라고 적고 청년당은 제 작업실 이름입니다. 그래서 청년당 밥상으로 행사를 매달 한 번씩 하고 있고요. 제가 뭐 좋은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뭐 SNS 같은 데 이제 올리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행사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책을 더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행사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와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또 오시고 또 오늘 이야기 들으시고 또 책 보시고 또 각자 주변에 이런 좋은 책이 있더라, 같이 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이 책을 좀 많이 판매하는 게 저희의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제가 이 출판사 뭐 편집장도 아니고 영업부장은 아니지만 좋은 책은 널리 알려서 많은 분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시상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장은 일산의 동아나라 정병규 선생님이 이렇게 손으로 다 써주신 상장이에요. 그래서 수제 상장입니다. 그래서 매달 이렇게 써서 예쁜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서 보내주십니다. 제33회 청년당 밥상 화가의 집 박노수 미술관 이소영 작가, 가장 실험적인 한국화가 박노수 화백의 집에서 쉽게 재미있게 그림의 세계를 보여주고 안내해 주신 작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20일 청년당. 제33회 청년당 밥상 화가의 집 박노수 미술관 송희경 작가, 한국화를 그린 박노수 화백의 빨간 벽돌집과 비밀의 정원에서 할아버지와 아이가 함께 화가의 그림과 집을 둘러보는 정겹고 흥미로운 한 권의 예술책을 선물해 준 작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20일 청년당. 감사합니다. 제33회 청년당 밥상 화가의 집 박노수 미술관 최은영 편집자, 두 작가의 협업과 디자인, 편집, 제작에 이르기까지 화가의 집 박노수 미술관을 곱게 완성시킨 공로에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23년 9월 20일 청년당. 감사합니다. 이 상을 만들려고, 밥상을 만들려고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네 분을 부르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작가, 화가, 그다음에 편집자, 편집 디자이너까지 실은 네 분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책 한 권 만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이 필요한데 특히 어린이 책 같은 경우에는 편집자와 편집 디자이너의 손이 정말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콘텐츠의 가치가 정말 굉장히 확 올라갈 수도 있고 너무 평범해질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네 분을 부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걸 시작했을 때가 코로나여서 4명 이상 못 모일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 작업실에서 이제 모이는데 그때 저가 이제 세운상가의 작업실이 있을 때였는데 저까지 4명이니까 3분밖에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디자이너는 못 부르게 됐는데 저는 그 디자이너들의 역량이 정말 어린 책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마음속으로는 디자이너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밤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까닭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을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바의 선율에 젖은 아래는 잊었던 기억들이 피어나네요. 바람에 날려간 나의 노래도 바람 소리로 돌아오네요. 내 조그만 공간 속에 추억만 쌓이고 까닭 모를 눈물만이 아른거리네. 작은 가슴을 모두 시를 써봐도 모자란 당신. 먼지가 되어 날아가야지. 바람에 날려 당신 곁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의 도무지 수 없는 그들만의 신비한 이유처럼 그 언제서부터인가 걸어오는 이 길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가야만 하는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꼬부라진 길일지라도 딱딱해지는 발바닥 걸어가다 보면 저 넓은 꽃밭에 누워서 나 쉴 수 있겠지.
여러 갈래 길 중 만약에 이 길이 내가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빛조차 없는 길일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거야. 걸어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살을 보겠지.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란 걸 알아. 수없이 많은 걸어가야 할 내 앞길이 있지 않나.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감사해 하겠지. 지금 여기 선능아트홀에서 장소를 후원을 해주시고,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또 이 극장을 후원을 해주시고, 또 책인 TV에서 촬영을 또 후원을 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번에 또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안미란 선생님, 임양선 선생님, 김은혜 선생님, 그리고 또 물품 후원을 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또 다시마가 왔어요. 그래서 보길도에서 테이스산에서 다시마도 후원해 주시고, 또 한설수북에서 이렇게 예쁜 또 이소영 선생님 그림으로 된 머그컵도 후원을 해주셔서 이것도 이따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립서가에서 만드신 또 굉장히 귀한 책들을 또 여러 권 주셔서 이따가 또 나눠드릴 예정입니다.